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끝내 이 목숨을 잃은 이 여성 사건.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아쉬웠던 대응과 부실 대응이 추가로 계속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모 씨 어제 오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구속이 됐습니다. 현장 모습 잠시 보시죠. 영장 심사 때 무슨 말씀 주로 하셨을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혐의 인정하시나요? 유족분들에게 할 말 없으신가요? 반성은 하고 계시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이 김 씨의 스토킹으로 두려움을 호소하는 이 피해자의 신고, 올해 들어서 5차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요, 그 가운데 4차례의 신고가 범행이 일어난 이번 달에 모두 몰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7일부터는요, 3일 연속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는데, 피해자는 몇 번이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김 씨의 범행을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19일 마지막 신고는 바로 피해자가 사망한 날입니다. 그런데 1차 신고 당시에 GPS 오류로 엉뚱한 장소에 경찰들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신고 당시에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피해자가 차고 있었던 위치 추적 장치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경찰은 7분 동안 현장의 소리를 순찰차 안에서 듣고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추가로 더 이런 초동대처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더 비난을 사기 시작했어요. 지금 7분 동안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 장소에는 가지는 못했으면서 이 소리는 다 듣고 있었다는 건가요, 경찰이? 그게 이제 경찰에 따르면은 지난 19일 날 오전 11시 29분부터 한 7분간, 이게 왜 7분이 되냐면요. 그 33분에 지나가던 37분인가요? 지나가던 행인이 여기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땐 이미 손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은 애초에 처음에 스마트워치라는 게 긴급 통화를 하면 피해자가 왜 긴급 통화를 스마트워치를 쓰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해자가 나타났으니까, 스토킹 범죄자가 나타났으니까 눌렀을 텐데 1차에는 한 1분 정도 뭐 오빠 부르는 그 소리가 있었고, 두 번째에는 계속 지금 피해를 아주 기습적인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건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냥 간헐적으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건데, 이거는 스마트워치 자체가, 그리고 그 앞서도 계속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해자의 경우는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그 이후부터 협박의 정도가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응급조치 정도, 그거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10월 달에 이제 발효가 되면서 그 응급조치 정도는 했는데, 그게 너무 좀 안일했던 게 아닌가. 이게 결과론적인 비판에서 머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는 많이 안타까운 게, 스토킹의 경우에는 아주 병적인 집착, 병적인 피해의식을 가진 가해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욱해서 나오는 범죄들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연예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흉기를 들고 결국엔 극단적으로는 살해까지 가는데, 이 정도까지 그 집착을 보이고 협박을 하는 가해자를 그 피해자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계로 보고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 경찰의 대처도 많이 비난을 살 만한 부실 대응이었지만, 그 이전에 사전 조치에 대해서도 너무 허술했던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 신고가 4차례, 5차례 연달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떠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단적으로 이 여성의 집을 드나들 수 있는 이른바 카드키를 이 가해자가 들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여성의 집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몰래 무단으로 침입을 했을 때 카드키 3장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카드키로 그냥 들어오고 협박 내용이 있는 문자 메시지는 오자마자 그냥 핸드폰 달라고 해서 그거부터 삭제하는 그 사람의 약간 그 루틴이었어요. 자,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사건 전과 사건 후 모두 경찰의 조치는 아쉬운 게 지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 법이 뭐 허술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의 대처 자체가 아니란 겁니까? 왜 이렇게 사전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가 않았던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의 경우에도 100m 이내 접근 금지, 네. 그리고 통신 제한 이런 네. 것들은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 근데 뭐냐면 서면 통보를 받아야지 그게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서면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선 이거 100m 이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제지하기도 어려운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스토킹 방지법 구조를 보면 잠정 조치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면 경고 통지하고 그다음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 취하고 통신으로 만약에 전화를 통해서 괴롭힐 수 있으니까요.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말고 4호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잠시 감금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중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집요하게 스토킹 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건 범죄로 다시 추가적인 강력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의심을 경찰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럴 경우에는 빨리 조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치장에 잠시 가두거나 아니면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조치를 좀 더 강력하게 취했어야 하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 자체는 되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찰이 실효적으로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경찰의 의지도 부족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야 네. 그래야지 정말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실 때 법적인 어떤 조치는 이 단계별로 갖추어져 있지만 그게 실효성 있게 발현되지 못했다. 그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경찰의 대응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발견되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범행이 아니었냐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는요, 김 씨의 스토킹 내용을 주변에 알리면서 두려움을 여러 번이나 이렇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호소에는 경찰이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답답해하는 내용이 친구들 또는 지인들에게 전달된 정황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스스로 모아서 갖고 오라는 경찰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피해자의 이 SNS 내용이 친구들에게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경찰의 반성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Q&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